자, 멜로다인을 지금부터 한번 사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로직 화면을 보시면 인스트 트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컬 트랙이 있습니다. 잠깐만 들어볼게요. 언제였을까 내 맘속에 스며든 그날 너를 보면 난 운명처럼 느껴지는 걸. 네, 작년에 김예진 학생이 졸업 음원으로 불렀던 곡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래는 뭐 잘 불렀는데 음정이 약간씩 플랫되고 있죠. 그래서 자, 이거를 멜로다인으로 잡는 법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멜로다인은 유료 프로그램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구입을 하시거나 902호에 있는 우리 미디실 있죠? 거기 앞쪽 컴퓨터에 제가 설치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902호에 가셔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무턱대고 그냥 비싸니까 구매하지 마시고 저에게 한번 문의를 해주세요. 우선 멜로다인을 쓰려면 이 보컬 트랙에다가 멜로다인을 먼저 걸어줘야 돼요. 거는 건 어디다 거느냐? 자, 요 보컬 트랙을 클릭하고 왼쪽 화면 요 채널 스트립을 보면 중간에 오디오 FX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하면 쭉 플러그인들 종류별로 나오고 맨 밑에 오디오 유닛이라고 있습니다. 오디오 유닛을 보면 뭐 저는 이제 워낙에 플러그인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멜로다인은 셀레모니라는 회사 제품입니다. 그 셀레모니의 멜로다인 보이시죠? 멜로다인 보컬은 모노니까 모노로 뜹니다. 그래서 모노 클릭하시면 자, 이런 화면이 이게 이제 멜로다인의 화면이에요. 여러분들 로직에서 미디 입력하고 나면 편집할 때 뭐 보죠? 피아노 롤 화면을 보죠. 그래서 피아노 롤 화면과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음정, 왼쪽 축은 음정을 나타내는 축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축은 뭐 시간이겠죠. 점점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근데 시간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정확하게 마디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0, 1, 2, 3, 4, 5, 6, 7, 8 있죠. 이게 한 마디예요.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좀 흐릿한 선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게 비트 선이겠죠. 4분음표선. 일단 기본 화면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근데 하얀 도화지죠. 뭐 노트 같은 게 아무것도 없죠. 자, 멜로다인은 기본적으로 이 보컬 트랙에 있는 이 트랙을 멜로다인 이 플러그인에다 녹음을 시켜야 돼요. 한번. 그래서 그 녹음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트랜스퍼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딸깍 클릭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빨간불로 들어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플레이를 해주는 겁니다. 해볼게요. 언제였을까 내 맘속에 스며든 그날 너를 보면 난 운명처럼 느껴지는 걸. 너도 나와 같은 맘인지 모르겠어 잘. 지금 나 정말 너를 보고 싶어 해도 나 되는 건지 알려줬음에 알아. 난 망설여져 나를 곧 떠나야 하는 너의 눈 한 번만 더 보고 싶은데 맞추고 싶은데 너의 말 몇 번만 더 듣고 싶은데 나 알고 싶은데 사실은 나 그 떨림
너무 좋은데 다가갈 수 네, 시간 관계상 1절까지만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멜로다인은 한번 플레이를 해주면 이 플러그인 안으로, 멜로다인이라는 이 플러그인 안으로 캡처를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고 막 이렇게 꾸불꾸불한 선이 있게 이렇게 자동으로 피치를, 그러니까 음정을 인식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튠을 할 거예요. 그러면 튠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도구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여기 보시면 메인 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6가지를 매번 다 쓰지는 않아요. 중요한 툴부터 하나, 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화살표, 그냥 우리가 늘 커서로 쓰고 있는 모양 있죠. 화살표 모양은 메인 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디테일한 작업이 아니라 그냥 얼렁설렁하는 작업은 이 메인 툴만 가지고도 대부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이 피치 툴이라고 합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글씨가 뜨죠. 피치 툴. 요 2가지가 사실은 거의 쓰이고요. 많이 쓰이고, 나머지는 메인 툴에 대부분 그 기능이 병합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메인 툴과 피치 툴 2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메인 툴을 한번 우클릭을 해보시면 밑에 손바닥 모양 아이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돋보기 모양 아이콘이 나오죠. 자, 요건 뭐냐면 메인 툴을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툴을. 근데 스크롤 툴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고, 자, 줌 툴 같은 경우는 줌 툴을 클릭하시면, 클릭해서 대각선으로 위아래로 좌우 대각선으로 하면 이렇게 점점 전체적으로 화면이 크게, 요 덩어리들을 블롭이라고 하는데 이 블롭들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탕화면에 우클릭을 해도 똑같이 이 메인 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클릭을 해서 줌 툴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확대하면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보면 더 크게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자기가 보기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일 많이 쓰는 게 메인 툴이라고 했죠. 자, 기본적으로 이 메인 툴에서 이 하나의 덩어리들을 더블 클릭을 하면 가장 가까운 음의 정확한 그 정음에다가 자동으로 맞춰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딱 요 D 샵 음의 센터로 딱 맞춰줍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이제 비브라토가 있어서 사실 어디가 정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멜로다인 플러그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가운데 음을 자동으로 맞춰줘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 해볼게요. 네, 더블 클릭하니까 이렇게 센터로 딱 가서 맞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더블 클릭만 해도 아마 어느 정도는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같이 이런 비브라토의 경우에 센터가 정확하게 여긴지 약간 밑인지 아니면 약간 위인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소리를 들어보면서 맞춰봐야 될 것이고요. 쭉쭉 끄는 음이라면 사실 이렇게 더블 클릭만 해도 어느 정도는 맞아집니다. 자, 근데 튠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더블 클릭만 쭉쭉쭉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아무나 다 했겠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사실은 하나씩 디테일을 좀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디테일 수정하는 툴들은 어디에 있냐면, 아까 피치 툴이라고 2번째 툴 있었죠. 요 피치 툴에 사실은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피치 툴을 한번 우클릭 해보시면 중간에 피치 모듈레이션 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피치 드리프트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2개의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피치 모듈레이션 툴은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이렇게 비브라토, 아까 이렇게 비브라토 있는 부분들 있죠. 거기를 클릭하고 제가 클릭한 상태로 아래쪽 방향으로 마우스를 드래그 해볼게요. 자, 보이시죠? 이 비브라토의 음폭이 줄어듭니다. 자, 보이시죠? 또 여기도 볼까요?
자, 이렇게 음폭이 줄어들어요. 음정 전체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아까 메인 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는데, 이 비브라토의 폭을 줄이는 거는 피치 모듈레이션 툴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폭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노래를 좀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약간 음정이 계속 뭔가 안정감이 없고 계속 불안하게 부르는 그런 보컬인 경우에는 이 피치 모듈레이션 툴로 그 음폭을 조금 줄여주면 그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가 됩니다. 제가 비브라토를 이렇게 줄였죠. 아까 처음에 있던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컸었는데, 자,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줄였냐면 이걸 클릭하면, 자, 요 덩어리를 클릭했더니 요 창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저 위에 48%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비브라토의 폭에서 48%까지 줄였다는 뜻이에요.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그냥 100으로 하면 원래 이 보컬이 불렀던 비브라토 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메인 툴을 놓고 어느 정도 음정을 맞춘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음정이 많이 흔들리거나 비브라토 폭이 너무 넓다, 그런 경우에 이 피치 모듈레이션 툴로 조금 이렇게 줄여주면 그 음의 흔들림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메인 툴로 돌아와서 메인 툴은 이제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음정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고, 자,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 노트를 하나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렇게 반음 단위로 움직여요. 그런데 컴퓨터 키보드에서 옵션 키를 누르고 그리고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보셨죠? 다시 더블 클릭하면 원래 가운데로 돌아오고요. 옵션 키를 누르면 미세하게 움직여요. 멜로다인에서는 옵션 키를 누르면 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메인 툴에서 가운데쯤 가져가면 그냥 이 화살표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뭔가 화살표 모양이 바뀝니다. 보셨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자, 요건 뭐냐면 좌우로 박자를 수정할 수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었더니 박자가 음의 길이가 확 길어지죠. 자, 지금도 어떤 식으로 늘어나고 있냐면 4분음표 단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옵션 키를 누르고 제가 움직여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조금씩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자를 움직이는 거, 음의 길이나 음의 위치를 조정하는 거는 너무 심하게 하면 음질에 큰 열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메인 툴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박자를 수정할 수 있는 음의 길이와 박자를 수정할 수 있는 툴로 바뀐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지금 내가 한 작업을 실수한 것 같다, 다시 돌려놔야 되겠다 하면 커맨드 Z를 하시면 됩니다. 커맨드 Z 하시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자, 그래서 메인 툴에 그럼 또 한 가지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음 덩어리에 가운데에서 약간 위쪽으로 가져가 보시면, 자, 또 커서 모양이 바뀌어요.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죠? 자, 요거는 어떤 툴이냐면 세퍼레이트 툴이라고 해서 이 덩어리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게 돼요. 이거를 왜 쓰느냐? 자, 왜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음 같은 경우 음을 따 하고 찍고 내려왔는데 얘가 멜로다인이 그냥 하나의 음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음정과 이 음정을 따로 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 십자가로 된 상태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 따로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음정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앞에는 좀 음이 플랫돼 있고 뒤에는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나누면 아마도 이건 밴딩인 것 같습니다. 밴딩 같은 경우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들어보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 그림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그림보다는 사실 귀로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언제였을까 내 맘속에 자, 요거 음정 불안하죠? 자, 얘가 밴딩이 아니라 원래 그냥 정음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였을까 내 맘속에 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할 때 이 찍은 음이 너무 튀는 것 같아요. 얘를 조금 내릴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언제였을까 내 맘속에 예,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스며든 그날 자, 여기 음정이 떨어졌죠. 스며든 할 때 음정이 떨어지는 게 제 귀에 딱 들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음정이 좀 떨어진 것 같고, 자, 여기 한번 들어볼게요. 스며든 그날 그날도 음정이 많이 떨어지게 들리죠, 벌써. 자, 지금 요 날 할 때 끝에 요 비브라토 경우 조금 불안하게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얘는 피치 모듈레이션 툴로 조금 줄여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다시 들어보죠. 스며든 그날 네, 훨씬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날 할 때 여기가 음정이 조금 불안하게 들려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모듈레이션 툴로 조금 폭을 줄여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튠을 해나가면 되는데 아까 설명 안 한 툴이 하나 있죠? 피치 드리프트 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렇게 피치가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점점 음정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이 좌우의 어떤 균형을 맞춰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적당한 예를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피치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여기를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51마디 들어볼게요. 알아 하는데 하고 점점 올라가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피치 드리프트 툴을 써서 자, 이렇게 좌우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준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피치 모듈레이션 툴로 이게 비브라토도 아니고 약간 흔들리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약간만 줄여줄게요. 피치 모듈레이션 툴로 음정이 흔들림을 약간만 보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밴딩인 것 같은데 밴딩이 너무 약간 높은 위치에서 시작돼서 조금만 내릴게요. 그리고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원래보다 훨씬 낫죠? 끄고 들어볼까요? 다시 켜고 이게 훨씬 안정감 있는 음정으로 들리리라 생각됩니다. 드리프트 툴은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상향되거나 하향되거나 하는 어떤 균형을 맞추는 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민감하게 작업하셔야 돼요. 그냥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곡선만 믿고 곡선이 맞으면 맞겠지라는 생각으로 튠을 하시면 안 되고 한음 들어보면서 이게 제대로 지금 튠이 되고 있는 건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 경험이 없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샵인지 플랫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샵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막 이럴 때는 잠깐 쉬셔야 돼요. 잠깐 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들어보면 플랫이거나 샵이거나 아니면 맞거나 이런 것들이 판단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계속 이 튠 작업을 하고 있다 보면 귀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샵인지 플랫인지 판단이 안 서게 돼요. 그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튠을 할 때 조금씩 휴식을 가지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한번 하고 끝내지 마시고 내일도 또 한번 들어보고 또 조금 이상하다 싶은데 다시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튠을 했죠. 그러면 이 상태로 끝나시면 안 돼요. 튠을 했다고 그냥 이 플러그인만 걸어놨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얘를 반드시 트랙 인 플레이스를 해야 됩니다. 자, 우클릭 하셔서, 그래서 여기 바운스 후 대치 요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새로운 트랙 하나의 파일,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빼시고, 이펙트 플러그인 바이패스는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돼요. 이걸 클릭하면 여태까지 튠한 거 다 빼고 바운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하면 안 되시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노멀라이즈는 끔이고요. 노멀라이즈는 그냥 웬만하면 끔으로 하세요. 어떤 경우에서도. 자, 이렇게 하고 볼륨 패닝 오토메이션도 끄시고, 다 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러면 원본을 놔두고 원본은 그대로 두고, 자, 이렇게 아까 멜로다인으로 튠한 게 적용된 새로운 트랙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원본은 여러분들이 보관을 하셔야 돼요. 뮤트하고 튠한 걸 가지고 이제 더 여기에 다른 작업들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약간 두서없이 설명한 것 같아서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걸 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 좀 나는 실제로 해보려고 했더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다시 유선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